맨하탄 차이나타운 살해 사건 피해자 유나이 씨의 추모 공간이 훼손돼 지역 사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한 정보를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구인난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해 파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공적 부조 규정을 공식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가 올해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공식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은폐 변이라 불리는 BA2 바이러스가 뉴저지에서도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미국 내 최초로 엔데믹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40% 급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집안까지 뒤쫓아온 노숙자에게 무참히 살해된 크리스티나 유나이 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훼손돼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 씨가 거주했던 아파트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누군가 파손시켰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이 마련한 이 씨의 아파트 앞 나무 아래 추모 공간에는 꽃다발과 아시안 증오 범죄를 비난하는 메모, 양초 등을 두고 시민들이 이 씨를 추모했고 사건 규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항의 집회 후 이 공간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면서 이 씨를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랜드로드인 브라이언 친 씨는 양초들이 부서져 있었고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종이도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누군가 추모 공간을 파손했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나고 이런 공격을 지켜보는데 지쳤으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친 씨는 아파트 앞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었지만 사건 이후 경찰이 장비를 가져가 누가 추모 공간을 파손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공간을 지나던 시민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아시안 시민은 너무 슬프고 화가 난다며 이건 아시안에 대한 또 다른 증오 범죄라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이유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냐고 말하고 이 씨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제발 추모 공간을 그대로 두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추모 공간 훼손에 대해 따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웃들이 힘을 모아 현장을 청소하고 정리해 현재 추모 공간은 다시 정비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제20대 한국 대선 재외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명단과 재외투표 용지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의 재외선거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됩니다. 이에 앞서 15일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명단과 재외투표용지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총 14명입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투표 용지에는 일련 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되며 해당 바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 번호로 구성됩니다. 재외선거 임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기간 중 가까운 재외투표소에 방문해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소를 방문할 땐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모두 본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 김호택 선거관은 말합니다. 지난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과 영구 명부에 등재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오실 때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권입니다. 그 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로는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 영주권 카드 등이 있으며 반드시 유효한 증명 서류여야 합니다. 많은 재외국민들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렵게 유권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렵게 유권자 등록을 하신 만큼 반드시 그 투표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재외선거에서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는 총 6곳의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지역에는 총 4개의 투표소가 운영되는데 뉴욕 총영사관 제외투표소와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 그리고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뉴저지 한인회관과 뉴저지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 제외투표소만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나머지 투표소들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만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요일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로 모든 투표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향하는 분위기지만 노동 현장의 구인난은 여전해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파격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 회복으로 향해 가는 상황에도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묶어두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5년 근속 시 투자금 7천만 원 지급 등 흔히 볼 수 없는 특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인난은 기업들이 수당이나 급여, 근무 유연성 등을 더 높이도록 내몰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영국 등 두 곳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 완디스코사는 기존 직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이달 초부터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홍보회사 마이크 월드와이드는 올해 들어 신입사원에게 첫 출근도 하기 전 일주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로선 일도 안 하고 일주일치 급여를 받는 셈입니다. 두 회사의 인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1,000억 달러대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고 신입 직원이나 기존의 직원 다수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2배에서 3배 이상의 급여 인상 등을 제안받았기 때문에 차별화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에이트리엄 헬스는 신입 임상 간호사와 치료 간호사에게 최소 3,00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의 입사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원의 관계자는 외진 시골 지역의 병원에서는 일부 보직에 대해 입사 보너스로 최대 17,500달러를 주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규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공적 부조에 대한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혜택은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변경된 공적 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 부조 규정을 새롭게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수정안은 미국 입국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 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 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와 지방 정부가 이에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실상 공적 부조에 대한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비현금성 혜택은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스태포드 법에 따른 재난 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 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 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한인을 포함해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DHS에 따르면 제안된 규정은 앞으로 60일 동안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가 올해 치러지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공식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민주당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맨해튼 타임스퀘어 셰러턴 호텔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당 공식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위원회 위원의 8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경쟁 후보인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 옹호관을 제치고 공식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뉴욕주의 신속한 경제 회복과 소수계 권리 보호 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뉴욕주 경제를 되살리고 아시안, 흑인, 성소수자 등의 권리와 여성의 낙태 선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지난해 성스캔들로 사임한 뒤 현재까지 주지사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선거 자금도 2,100만 달러 이상 확보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변이종은 지난 4주간 새로운 양성 테스트 사례 중 0.5%에서만 검출될 정도로 미미한 비율이고 전염력이나 치명률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주 전염병 학계에서 이번 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변이는 이른바 은폐 변이로 지칭되는 BA.2 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난달 29일부터 최근 4주 동안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과정을 거친 2,000건의 신규 양성 검체 중 0.5%에서만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돼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해당 변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 전염병 학자인 크리스티나 탄 박사는 이번 은폐 변이의 전염력이나 치명률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 초 염기 서열 분석 과정에서 검출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78%가 해당 은폐 변이로 밝혀졌으며 이미 영국, 인도, 필리핀, 덴마크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미국 내 34개 주에서도 은폐 변이가 이미 확산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달리 해당 새 변이종은 PCR 검사에서 검출이 되지 않고 오직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과정을 통해서만 검출됩니다. BA.1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와 BA.2로 명명된 이번 새 변이 사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변이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며 대부분의 변이종들은 빠르게 소멸되고 일부 소수 변이가 번성하거나 빠르게 확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 지난해 여름까지 전국적으로 우세종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극한 이후 현재 전체 감염 건수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뮤 변이의 경우는 뉴저지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새로운 변이의 이딴 출현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뉴저지 백신 접종 가능 인구 대비 부스터샷 접종률은 51%로 미 전역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미국 최초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다른 주들의 일상 회복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게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7일 코비드-19에 대해 팬데믹에서 지역적 풍토병인 엔데믹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가 각 주마다 발표되는 가운데 나온 뉴섬 주지사의 미국 내 최초 엔데믹 선언은 일상 회복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코비드-19과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코비드-19 관련 거짓 정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제해야 하고 또 다른 치명적인 급증이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경계심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엔데믹으로 대응이 바뀐다고 해서 현재 시행 중인 긴급 행정명령들이 바로 해제되지 않는 등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3월 코비드-19 발병을 팬데믹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일부 국가들은 풍토병 단계로의 전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새 접근법의 핵심 요소로 스마터를 내세웠습니다. 스마터는 백신 주사 샷의 S, 마스크의 M, 관심 어웨어니스의 A, 준비 레디너스의 R, 검사 테스팅의 T, 교육 에듀케이션의 E, 그리고 처방전 퍼스크립션을 나타내는 RX의 약어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중고차 값이 지난 1년 동안 40.5%가 폭등하면서 일부 중고차들은 구매 당시 가격보다 가치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노동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월 중고차 평균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40.5%가 폭등했습니다. 이 같은 중고차 가격 폭등은 40년의 최고치인 7.5%의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신차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오르기 시작한 중고차 평균 가격은 현재 28,000달러에서 29,500달러 선으로 30,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차의 경우 소유 첫 해에 가장 큰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이후 노후 상태, 마모 상태, 주행거리 등에 따라 매년 가치가 하락하지만 지난 10개월간 2020년, 2021년형 중고차량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JD 파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21년형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은 38,585달러였으나 9개월 후인 올해 1월 같은 연식 차량 중고차 평균 가격은 48,765달러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차량 가치가 구입 첫 해의 평균 33.3%가 하락하고 이후 매년 14%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첫 해 감가상각률이 14.5%에 불과했으며 2년에서 5년 된 중고차는 오히려 평균 12.9%의 가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먼즈에 따르면 2021년형 신차 구매자 12%가 500에서 1,500마일 운전 후 되팔아 새 차 구매 가격보다 높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가을학기 공립고등학교 입학 신청 마감일을 다음 달 11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교 입학 규정에 따르면 뉴욕시 고교 입학 시에는 종전대로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 교육국은 이번 신청부터 형제자매가 같은 중고교에 입학하기 더 쉬워지도록 형제자매 우선권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교육국은 올해도 학생들의 4개 과목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최고 성적을 입학 기준으로 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 외식, 나들이 등 관련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익스피디아 그룹,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등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하락으로 이미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 리조트는 2020년과 2021년 상반기까지 봉쇄로 인해 억눌렸던 프리미엄 고객들이 다시 여행과 지출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메리어트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국내와 해외의 놀이공원 수익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했고 가장 최근 분기에 활기를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MGM 리조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호텔 예약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또한 올해 해외여행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식 비율이 늘면서 펩시와 코카콜라 등의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17일 뉴욕 경찰에 따르면 16일 밤 11시 30분경 허드슨 하이츠의 웨스트 184번가 근처 식당에 들어온 남성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면서 귀금속 모두를 내놓으라고 스페니쉬로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때 신변의 위협을 느낀 뉴저지에서 온 32세 남성과 용커스에서 온 33세 남성은 그들이 착용하고 있던 롤렉스 시계 및 다이아몬드 팔찌와 금목걸이 2개, 금팔찌 2개 등을 풀어 범인에게 넘겨주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귀중품을 넘겨받자마자 범인은 바로 도주했습니다. 이날 밤 식당에서는 다행히 총기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중품을 강탈당한 2명의 피해 남성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함께 식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022년에서 2023 회계년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팬데믹을 비롯 연이어 발생하는 범죄로 도시가 비정상인 현 상황에서 주요 기관 예산 감축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뉴욕시 예비 행정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소방국, 교육국 등 대부분 기관에 배정된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히 뉴욕경찰 예산은 54억 1천만 달러로 배정돼 현 회계년도 대비 2,960만 달러 줄었습니다.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금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 아담스 시장이 경찰력 증가에 반대하는 BLM 지지자들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력 증강을 반대하는 측에선 경찰 예산에서 절약한 돈으로 정신질환자나 노숙자들의 복지에 더 투자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